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FOMC 회의를 앞두고 현재 관망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고압권에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 10시 34분경 21,926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에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4분경에는 22,034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강고압권인 0.29% 정도 상승한 22,0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6월에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죠. 시장이 생각하는 결국에 이제 포커스는 딱 하나죠. 금리죠. 네. 한 번 내릴 것이냐, 두 번 내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이제 향방이 정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들이 다 분분하죠. 이게 참 경제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경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 기술적 분석도 뭐예요? 결국엔 과거의 데이터를 끌고 와서 과거에는 어땠으니까 이번에는 어떨 거야. 그런 게 경제학의 논리잖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로 전혀 맞는 게 상당히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게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오늘 논리를 피면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초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빅 FMC, 저는 빅 FMC를 이제 셉이죠, 셉. 그래서 셉이 이제 36912. 그러니까 시계에서 미국 경제 이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죠. 요약해가지고 이제 서머리 하는 건데 예상을 하는 거죠. 프로젝션이니까. 자, 이게 이제 36912 그렇게 발표가 돼요. 근데 희한하죠, 또. 이게 3대 지수하고 또 맞물려요. 3대 지수도 3개월 물론 나눠지죠. 그죠? 참 희한한 또 그런 상황이 또 여러 연출에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셉이 발표가 돼. 거기 안에 이제 점도표라는 게 나오고 예상들, GDP 등등등 여러 가지 예상이 되고.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과거의 것을 현재 끌고 와서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GDP.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결국에 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화면 잠깐 볼게요. 자, 왼쪽 화면 보면 이게 이제 셉에 나와 있는 GDP 등등등등인데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이제 2025년 GDP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했는데 자, 이 당시에 9월 달에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9월 달에 2.0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올라갈 거야. 2.1로 일단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9월에 3.4%였는데 요거는 금리입니다. 금리를 근데 아닐 것 같아. 조금 더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왼쪽 2024년 9월에 예상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여기서 GDP가 내려간다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때 미리 연준에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대두될 수 있겠는데 미리 선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GDP도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금리도 올리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빅 FMC가 열렸죠. 그때 한번 데이터를 다시 한번 또 보시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GDP. 자, GDP 똑같습니다. 우리 월드뱅크에서 마이너스 0.9 정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거기하고 거의 근사치대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1%에서 그때 1.7%로 3월에 예상을 했고 자, 여기에다가 금리는 여전히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 그죠? 그러면 작년 12월에 3.9%였으니까 올해도 3월에도 3.9% 전혀 변함이 없었죠. 그때 이제 시장이 약간 실망을 줬죠. 그죠? 자, 그럼 이거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연준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에 의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는 상당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금리 인하는 2번 정도 되겠다. 현재 포지션은 3월까지 포지션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봐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여기 예상에서 GDP가 얼마까지 숫자가 나오느냐. 그리고 요 기준금리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관세발 이슈 때문에 여기가 뭐 그렇게 달라질 것 다른 거는 그렇게 변수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 금리가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그다음에 실업률 아니 GDP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새벽 자료 바로 나오겠죠. 이거 반드시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안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금리 발표되자마자 뭐 바로 하지 마시고 일단 해석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 보시면 바로 이제 연준 뭐 뉴스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안 나오면 연준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다운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원하는 결국엔 점도표죠. 자, 점도표라는 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연준의 이제 그러니까 의결권, 그러니까 투표권, 그러니까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연준위원들이 총 19명이에요. 19명이 내가 금리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 거기다가 점을 하나씩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24년 12월을 보면 거의 상단이죠. 4.2%, 4.5%. 뭐 거기가 8명, 그다음에 밑에 또 많았지만 결국에는 3.9% 정도가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는데 자, 3월이 되면서 조금은 바뀌는 상황이 있어요. 3월에. 그죠? 3월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여태까지 연준위원들 발언들이 좀 어떻습니까? 매파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뭐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 금리 내려봤자 2번 아니면 1번 그 정도가 되죠. 1번은 내릴 것 같아요. 한 번은 내릴 것 같은데 2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조절 계속 ING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또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변수를 보면서 향후 금리 정책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되느냐를 우리 결정을 좀 지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향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향을 알아야 기술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매크로를 알고 경제 상황들을 알고 나서 얘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자, 차트에서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려운 공부를 하셔야죠. 그 여러분의 소중한 돈 여러분이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지켜줄 사람 없잖아요. 자,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공부하시고 서울경제 TV 자주 시청하시면 시간이 약입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없다.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럼 4가지의 변수 우리가 보면서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정책 또 파월의 발언을 한번 미리 유추 해석해 보자. 그죠? 해보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제일 큰 거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거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죠? 자, 그럼 여기가 확전이 되면 어떻게 돼? 간단한 거예요. 유가 보시면 돼요. 유가 뛰면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유가가 안 뛰면은 확전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죠. 조금은 완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죠? 한 75달러, 6달러까지 오다가 71달러까지 좀 밀리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잖아요. 뭐 시장에서는 뭐 유가를 뭐 150달러까지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호르무즈 해협 자꾸 맨날 뭐 이란 탓에 터지면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물론 이제 전세 물동량의 5분의 1을 글로 지나다니지만 자, 이란의 주수입원이 뭐예요? 먹고 사는 주수입원이 석유죠,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석유를 수출 안 하면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겠다? 그럼 이란 폭동나죠. 과거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이거 저 누구야? 트럼프 때 한번 폭동 한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쟤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확전이 돼서 뭐 그건 호르무즈 해협의 변수는 크게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확전이 돼서 이제 유가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관세 정책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영국하고 뭐 자동차 10% 관세 뭐 내렸대. 다른 나라 아직 유예기간이 7월 8일인가 9일이죠, 그죠? 자, 그때까지 아직 나라들 줄 서 있어요. 일본도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하고 뭔가 협의가 된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은 히토리에 대해서 해제를 했는데 전체 해제 아니죠. 60일 동안 일단 해제해 놓겠다. 그 중에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군사에 대한 히토리는 아직 제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쁘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지금 거기에 시선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시선을 지금 여기 집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등에 지금 불 떨어졌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줘야 되는데 뭐 어느 나라 하나 제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그죠, 트럼프가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일부러 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온 상황, 그죠? 자,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네 가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돼요?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 내일은 또 뭐가 있어요? 내일은 미국 주식 휴장입니다. 그죠? 휴장이니까 선물은 열려요. 선물 시장이 열리는데 조기 폐장이 돼요. 새벽 2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세력가들이 안 들어오죠. 그럼 개미들만의 리그가 될 거예요. 그럼 상당히 시장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금요일이, 자, 장이 계속 그 목요일 장이 금요일까지 계속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그 거래량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상당히 금요일 날 문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또 하나 또 있죠. 자, 금요일은 뭐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3, 6, 9,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기 마감. 그러니까 둘째 주 목요일 날 미국은 한국은 네 마녀가 춤추는 날이라고 그래서 컬러풀 위칭데이라고 그러죠.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그렇게 네 개. 그래서 네 마녀가 춤춘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저번 주에 춤췄고, 그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미국이 춤추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는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앞에 자막 보고 들어오세요. 천명은 30년의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 보시면 내 무료 방송 때 거기다 더 자세하게 사이다 같은 반응을 좀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님,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연준이 최대 올해 2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면은 6월 이번 FOMC는 동결로 보면 그렇죠. 거의 동결이 확실시 되죠. 아,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뭐 연준 올해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 아직 관세발 이슈가 CPI, PPI, PC에 적용이 100% 안 돼. 100%도 안 돼. 거의 미세하게 좀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임금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까 네. 자막 봤듯이 자꾸 노동력 일할 사람 없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 많은데 과거 이제 바이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2000 그때. 그러니까 뭐 임금 일자리가 한 사람이 2개 정도 되고 지금도 그 상황이 될 가능성,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3D 업종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에요. 왜? 미국은 서비스 국가잖아요. 그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뭐 관세발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월의 발언, 저는 상당히 유화적인,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나오기 쉽지 않다. 결국엔 매파적 발언, 또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그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실히 관세, 그다음에 그 두 가지만 체크하셔갖고 내일 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자, 목요일 날 안 하면 어때요? 금요일 날 하시면 되고, 금요일 날 안 하면 어때요?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항상 비는 피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